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토요일이죠. 제 S&P 500 투자 일지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S&P 500의 투자를 방해하는 어줍지 않은 재테크 공부는 이제 거부하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려고 억지로 좀 짜낸 것 같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제 투자 상태표만 보여드리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아침에 갔다가 점심을 집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서 순대국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요. 먹는 동안에 이제 볼 거 없나 찾아보다가 3프로TV를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구독자가 한 240만 되고 동영상이 15,000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제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구독되어 있을 때는 영상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라이브도 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굳이 몰라도 될 정보들이 너무 많이 알림으로 와가지고 한 번씩 또 클릭해 보게 되고 몰라도 될 것까지 알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하고 다른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구독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같이 S&P 500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개별 주식 같은 거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정보는 잡음이죠. 근데 오늘 제가 밥 먹으면서 봤던 영상은 일단 썸네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매력적인 이유, 이게 주제였고요. 이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도 예전에 한참 볼 때 꽤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영상을 보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S&P 500은 웬만한 애널리스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측했던 그 상단도 넘어가지고 더 계속 올라버렸고, 한마디로 이제 예상이 틀렸다는 거죠. 이 박석중 이분이 하는 말도 가만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그 미사여구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끼워 맞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을 끼워 맞춰서 뭐하나,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더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댓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댓글들 읽어보니까 이분께서 달아준 댓글이 좀 제 마음과 비슷했는데, 이분은 항상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재밌게 하는데 미래 전망은 결과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댓글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 국장이 쓰레기고 미장이 좋다는 게 논리가 필요한 이치인가? 이게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걸 말하는 것이다. 단편적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설치는 게 한국장이다. 약간 이 자조적인 말도 좀 하셨고, 또 다른 댓글 하나 보니까 오랜만에 출연해서 과거에 대차게 틀렸던 것들이 다 잊혀졌었나 보네요. 저는 한동안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전망이 틀렸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 분위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훈훈하다. 화려한 말솜씨에 속았던 과거의 나를 반성한다. 네,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곱씹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증권사나 이런 3프로TV 같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하는 쪽에서는 사실 우리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나 이런 3프로TV 같은 증권 방송을 하는 업체들은 결국에 이렇게 정보 제공해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혹은 이제 프리미엄 정보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은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취사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구독자들의 생각일 뿐, 하여튼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생성해 내야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S&P 500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고민했던 거. 예전에 제 댓글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라는 상품이 수수료가 기존의 0.05%에서 0.0099%로 줄어들었는데 TR이라는 거는 S&P 500 ETF에서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 거를 계좌에 입금해주지 않고 바로 상품으로 재투자해가지고 더 높은 주가를 추종하게 해주는 뭐 그런 ETF인데요. 그래서 수수료가 낮춰졌다고 하니까 투자 고려해보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추이를 비교를 해봤고요. 뭘 비교했냐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S&P 500 제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TR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분배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당연히 코덱스 미국 S&P 500 TR 분배금까지 재투자된 거, 배당이 재투자된 거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글자가 작은데 0.8%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게 과거에 그 ETF들의 가격을 비교해 본 건데 시가 배당률이 1% 초반대인 거를 감안하면은 최소 3% 이상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0.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타이거 미국 S&P 500을 분배금을 배당받은 다음날 그 종가에 재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2021년 4월 9일에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상장된 날이거든요. 이날부터 똑같이 1억씩 투자를 했다고 치고 타이거 미국 S&P 500도 배당이 들어온 다음날 종가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 어땠을까 봤더니 무려 타이거 미국 S&P 500이 4%에 가깝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이버 증권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 ETF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 해외 ETF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덱스 미국 S&P 500 TR도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괜히 제가 봤을 때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시가총액 1위가 아니다.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이제 뭐 소리니, 에이스니 이런 다른 S&P 500 ETF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등장했는데 여전히 타이거 미국 S&P 500이 1등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코덱스 미국 S&P 500 TR로 갈아타는 행위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 수수료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실제 가격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S&P 500을 모으기로 결심했다면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절세할 수 있는 ISA, 연금저축, IRP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투자하는 전략을 정확하게 익히고 헛짓거리를 안 하면 됩니다. 뭐 주식 유튜브를 골몰에서 본다든지 주식 카페를 들락거린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괜히 심리적으로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S&P 500은 연수익이 10%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뭐 LS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걸 샀으면 연간 뭐 더블로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이거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점에 몰려가지고 천하의 테슬라도 잘못된 시점에 들어가면 손해를 보게 됐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제 회사 선배가 엔비디아를 한 20불대 들어갔다가 아주 개박살 나가지고 한동안 괴로워했던 것도 이제 불과 1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랬던 시절도 있기 때문에 S&P 500을 투자해서 어쨌든 직장생활 잘하고 노후 대비를 하겠다 결심을 했다면 굳이 잡음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한 주간 변동이 어땠나 이제 살펴봤는데요. S&P 500은 5,346, 5,000을 넘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6,000을 넘으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도 1,380원으로 한 주간 올랐기 때문에 제 계좌 수익률은 당연히 지금 꽤 높아졌고요. 재밌는 댓글을 또 이 3프로TV 자매 채널인 언더스탠딩에서 좀 캡처해 봤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이 5%고 미국은 2%라서 이 추세로 가면은 10년 안에 미국은 중국에게 추월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국채를 마구 찍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명목 GDP 성장률, 즉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에서 차이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적중을 했고 2020년 미국의 75%까지 따라갔던 중국의 GDP는 미국의 65%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미국 물가 상승률 3년간 20%일 동안 중국은 10%밖에 안 올랐고 미국은 고금리로 유안화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물가가 급등을 하면 할수록 중국으로부터 수입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관세를 올림으로써 커버를 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매우 명확하게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온다고 한들 원화를 들고 있는 개인이 피할 길이 있을까요? 위기가 온다면 해외 자금이 대출을 갚아버리거나 채권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필연인 거죠. 그럼 한국 증시는 채권, 환율 모두 개박살이 나고 개인이 피할 길은 달러를 보유하는 길인데 그럼 결국에는 미 국채를 사거나 주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투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미국채 30%, S&P 70% 투자 중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은 한국에다가 하고 금융투자는 미국에다 해야 된다. 정치 역학과 투자 자금의 비중을 볼 때 당연한 거다. 제 생각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계좌 보여드리면 참 뜬금없이 타이거 미국 S&P 500이 한 주 늘었습니다. 제 ISA 계좌를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짜투리 돈이 남아있길래 한 주 그냥 샀고요. 그래서 뭐 한 주 늘었다. 별 그건 없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 비중은 내수금이 44%로 전주와 다를 바가 없고요. 2024년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제 투자 목표는 1년에 5,800만 원 투자 수익을 달성하는 건데 지금 1,370만 원 모으고 있다. 투자금이 워낙에 뭐 S&P 500을 산 돈이 1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수익률이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3, 14%? 네. 그렇다. 그리고 총 계좌의 누적 수익률은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하는 금액은 1억 8,600 정도이고요. 원금은 1억 6,9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지금 32.35% 달성을 했고, 제가 이거 2030년을 목표로 제 조기은퇴, 경제적 자유의 세팅을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점선이 목표이고, 지금 이 목표보다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잖아요. 지금 목표를 초과해 달성을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S&P 500 투자 일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S&P 500 영상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이제 별로 건수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보면서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